지역소멸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는 케이블 TV 공동기획보도 오늘은 지방 분권을 점검합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등으로 분권 강화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각종 규제와 재정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국내 모빌리티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2023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19일 개막해 21일까지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대구시 교육청 국정감사를 위해 대구를 찾았습니다. 대구의 IB 교육에 대한 질문을 화두로 꺼내들었고 독도 체험관 운영과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대해서도 따끔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구 IB, 즉 국제 바칼로레아 월드스쿨을 참관했습니다. 경대 4대 부중에서 IB 프로그램이 적용된 수업을 지켜보고 또 운영 경과에 대한 보고도 받았습니다. 1시간 뒤 대구시 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화두는 단연 IB였습니다. 국제인증 학교교육 프로그램인 IB가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IB를 도입하지 않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가 논쟁거리였습니다. 이 IB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공부를 따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대구 지역 IB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모두 우리나라 대학에 원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대학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IB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이 프로그램 우수성과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안민석 의원은 오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전국 대부분의 독도 체험관이 해설사를 두고 있지 않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지키겠다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해설사기 돈이 뭐 얼마 든다고요? 근데 전국의 독도 체험관에 해설사나 학예사가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없다는 것이,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초등학교 사망 사고를 보면 교내가 6명인데 비해 학교 밖은 8배 많은 49명이라며 등하굣길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밖에서 학교를 오다가 또는 하교하다가 사망하는 그 비중이 훨씬 높다는 거지요. 이거 학교 밖이니까 우리 문제가 아니다 라고 세분 교육감님들은 방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민병희 전 강원도 교육감이 출석해 교육감 재임 중에 제작한 북한 지역 현장학습 가이드북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에서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각 지자체들의 행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강원도. 매년 1억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곳이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환경, 안보 등을 이유로 희생을 감내해왔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로 인해 수차례 연기됐던 5세 케이블카 사업. 군사안보로 인해 제한된 철원, 화천 등 접경 지역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지사가 각종 규제를 완화할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06년 제주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 광역지자체가 됐습니다. 이제 특별자치도는 발전의 걸림돌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환경과 안보 등을 이유로 각종 규제에 부딪혀 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환경영향평가라는 벽을 넘지 못해 40년 넘게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또 철원, 화천 등 접경 지역의 경우 행정구역의 절반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지역 발전을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마련되면서 규제 해소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별법에는 환경과 국방, 산림과 농업 등 4대 분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도지사가 중앙정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나 산림이용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이양받으면서 지역개발의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첨단과학 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돼 반도체, 수소산업 등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교육특구 조성, 자치권 확보 등 미반영된 특례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원자치도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3차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가 과제 발굴 등에 대해서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과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폐광 지역의 대처산업, 그다음에 동해안권의 해양수상산업, 그 외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로서 반드시 가져와야 될 자치 조직권, 재정권, 의회권, 또 교육자치 등 관련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3차 개정안을 전략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발의 절차와 시기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자치 시대에서 스스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오던 경기 북부와의 분도 논의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처음 있는 도단위 광역단체 분할로 주민투표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국회 문턱을 넘는 게 가장 큰 화두입니다. 딜라이브 TV 권석화 기자입니다. 오는 2040년까지 213조 투자와 민간 자본 유치,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 연평균 0.31%포인트 증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에 가로막힌 경기 북부 지역에 특별자치도 설치 명분으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 잠재력을 내세운 겁니다. 분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행정과 재정 권한을 부여받고 또 여러 가지 규제 개혁을 포함한 특례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올해 들어 각종 설명회와 토론회, 수기공론 조사까지 공감대 형성에 집중한 경기도. 지난 7월 여론조사 결과는 경기도민 55%의 찬성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첫 행정 절차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와 주민투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분할인 만큼 법적 선결 요건인 주민투표와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 가운데 주민투표를 선택한 겁니다. 경기도를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지, 또 경기도 내부의 공감대는 충분하신지, 다른 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를. 주민투표까지 3개월에서 4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늦어도 내년 1월을 최종 기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 통과도 과제입니다. 주민투표가 이뤄진다 해도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의 정책적 판단,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부 여당이 대타협을 해서 속전속결로 하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이렇게 정책 판단을 하면 국회에 이제 특별법 의결을 할 수 있는데 그 정치적 대타협을 하는 시간이 지금 어렵다고 보여지는 거죠. 오는 2026년 7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기도. 경기도민과 정부, 정치권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면서
주민투표와 관련법 통과까지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진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제대로 된 지방 분권을 위해서는 재정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겁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각 지자체들은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재정이 열악해 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SK 브로드밴드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들이 조선시대 경상도를 관할하던 관청인 경상가명에 모여 공연을 즐기고 문화제를 관람합니다. 지난 8월 치러진 한밤의 문화제 체험 행사인 야행으로 정부 공모 사업에 대구 중구청이 최종 선정돼 국비 8천만 원을 받은 덕분에 치를 수 있었습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예산이 아무래도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일단 대구시 전체 시민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게 기초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추진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구 문화유산 야행으로 이제 문화재청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 대구 서구는 올해 총 예산 5,316억 원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되는 예산만 전체의 61%에 달합니다. 나머지 1,100억 원의 예산만으로 한 해 살림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 구비 사업만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고 보조금을 받고 정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요. 여러 정책 사업 중에서 또 공모가 있게 되면은 그 공모가 우리 구청에 또는 우리 시청에 필요하냐를 판단하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내년은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 각 지자체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대구만 해도 지방교부세 2,300억 원이 삭감돼 비상에 걸렸습니다. 전방위적인 비상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세출 예산 미집행액의 30%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아직 착공 전인 공사는 발주 시기를 연기하고 진행 중인 사업도 긴급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일시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아 국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현실입니다. 올해 기준 대구 8개 구군의 재정 자립도는 평균 20.8%에 그치고 있습니다. 남구는 10.6%, 서구는 13.9%에 불과합니다. 서울특별시는 지금 75%가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과 강원, 전남 지역은 20%대에 불과하고 또 우리 남구는 특히 1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현재 19%인 지방교부세율을 22%까지 높여야만 이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올해로 33년째. 하지만 재정 자립도가 낮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쓸 수 있는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 여전히 국비 확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최근 들어 지방 분권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자치단체들이 블록체인을 실제 행정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가상자산, 일명 서초코인을 출시했는데요. 코인으로 탄소 중립 실천과 재능 기부 활동은 물론 필요한 물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앱을 활용해 선한 가치를 주고받는 서초코인을 HCN 신민식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정임순 씨. 집에서 쓰지 않는 아이스팩을 동네 정육점에 가져다 줍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에 동참하면서 코인을 적립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서초코인 앱을 실행시켜 사진을 올리고 QR코드를 찍어주면 끝. 이날 정 씨는 아이스팩 10개를 전달하고 1코인을 적립했습니다. 몇 달 사용해 보니까 앱이 너무 사용하기가 쉽고 탄소 중립 실천을 하게 돼서 너무 좋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자주 사용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서초구는 지난해 9월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서초코인을 올해 7월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용처도 대폭 늘렸는데 대표적인 게 탄소제로 샵입니다. 카페와 세탁소, 정육점, 약국 등
300여 곳이 대상입니다. 상점에 필요한 아이스팩이나 옷걸이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전달하면 주민과 상점주는 코인을 적립받는 방식입니다. 또 위기 가구를 찾는 봉사나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해도 코인이 적립됩니다. 아이스팩을 재활용할 수 있고 저한테도 포인트가 적립이 돼서 일석이조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적립된 코인은 탄소제로샵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복지관 식당 이용은 물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의 기부도 가능합니다.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선한 가치 활동. 그게 함께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 서초가 문화예술의 도시, 또 살기 좋은 도시. 결정적으로 어떤 심볼이 되느냐면은 바로 선한 스마트 도시. 블록체인을 행정에 접목하는 사례는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는 블록체인 관련 공무원을 채용했고 부산시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블록체인 공동활용 플랫폼을 개발했고 인천시도 블록체인 허브 도시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는 타 자치구와의 연계 운영 등 범용성 확대를 성공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범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떤 큰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 구와 구가 서로 연계를 해서 다른 구에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좀 더 범용성이 확대가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를 발행해 행정에 도입한 서울시 첫 사례 서초코인. 지자체 주도의 적극적인 행정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 영덕 축산면에 있는 동해고택이 경북도 지정문화재로 고시됐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를 알고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찾아가기도 쉽지 않고 건물도 관리가 안 된 채 사실상 방치되었는데 그나마 문화재로 지정된 게 다행일 정도입니다. HCN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150여 년 전에 건립된 영덕 동해고택입니다. 안채와 기역자형 아래채가 조선시대 경북 동북부 지역 민가의 전형적인 배치를 보여줍니다. 건립 시기가 1964년으로 명확하고 그 후의 민가 건물 변화 양상도 비교적 잘 파악되는 고택으로 최근 경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저 낡고 오래된 옛 가옥이기도 합니다. 건립 당시의 형태가 그대로 남은 건 다행이지만 방치되다시피 하다 보니 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되게 불편한 집이지만은 만약에 문화재가 안 됐으면 그 집이 없어질 것 같아서 옛날의 흔적, 옛날에 어떤 조상님들이 살았다는 걸 갖다가 보존된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고택의 위치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흔한 안내판조차 없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하루빨리 복원 사업이 시작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하게 되면은 그 도로는 있고 그 참 표지판을 만들어주고 또 도로변도 요거 저 들어가는 요 입구가 좁거든. 좀 보강해가지고 좀 넓게 좀 해주면 그 참 찾아온 사람도 쉽게. 영덕에는 동해고택을 포함해 70여 개의 국가 또는 도지적 문화재와 유래 깊은 목적 건축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복원과 함께 인근 문화재들과 영해 장터거리 근대 역사 문화 공간 등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동해고택도 그 원형을 잘 복원하고 유지 관리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의 주거 문화와 건축 기술을 살펴보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도. 복원 사업은 경북도의 예산 투입 시기 등을 감안해 오는 2025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사실상 무관심 속에 방치됐다가 문화재 지정으로 회생하게 된 전통유산이 제 모습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국내 모빌리티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2023 대한민국 미래 모빌리티 엑스포가 19일 개막해 21일까지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이 행사에는 SK텔레콤을 비롯해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팀앤 모빌리티 등 UAM 분야 리딩 기업들이 참여해 UAM 특별 체험관을 운영합니다. 또 지역 기업 삼보모터스가 자체 개발한 1인승 하이브리드 기체를 최초로 공개하고 국내외 석학들이 참가하는 국제 학술 포럼도 열립니다. 자활 근로사업단 나르고가 지난 13일부터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나르고는 달서시장에서 이뤄지는 배송 서비스로 총 4명의 자활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형 배달앱 대구로를 통해 달서시장 반경 2km 내에서 구입한 물품을 각 가정에 무료로 배송해주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는 달서시장 21개 점포가 참여하며 배송 가능한 품목은 반찬과 과일, 채소 등 270여 가지입니다. 대구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인 공공앱 대구로가 시내버스 운행 정보 안내까지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버스 운행 정보 안내 서비스는 대구로 앱에서 버스 번호나 정류장을 검색하면 운행 중인 버스의 도착 예정 시간과 현재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탑승할 수 있는 버스를 알려주는 경로 찾기 기능도 제공합니다. 대구의 아파트값 상승이 2달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달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0.24% 올라 8월 0.19% 상승에 이어 2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전세 가격은 0.03% 내리면서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만 12%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다음 달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희령 광명시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오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광명시의회는 여야 동수가 돼 향후 양당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경기 소식입니다. 안양의 중심 상권으로 꼽히는 안양 1번가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률이 20%를 넘나드는 가운데 편의시설 확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 소식입니다. 천안 북면에 골프장 조성 계획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농약 살포와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가 높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올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내년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분권 관할을 토대로 지역주도 성장 시대가 열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